안녕하십니까. 관광학개론 11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11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촬영하는 지금은 11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 50분이네요. 1교시 수업하신 분들은 잘 모르셨을 거고 2교시에는 몸이 좀 안 좋아서 강의하다 잠깐 나갔다 오기도 했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좀 쉬었다가 강의를 합니다. 내일 해도 되는데 내일도 외부 심사가 있고 모레도 심사가 있고 정신없이 있어서 아파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자, 오전 시간에는 성적 공개를 하고 뭐죠? 시험지 확인 원하시는 분들은 시험지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의 제도약기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여권, 그 다음에 비자, 사증이라고 그러죠. 그 얘기를 조금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양쪽 반 다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도 강의 운영 규정에 보면 부당한 요구를 하면 점수를 깎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 부당한 요구가 여러분들은 설마 그러는데 매번 그런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하도 열받아서 아예 강의 규정에 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구절절히 사연을 써가지고 점수를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메일은 바로 단톡방에 올리고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하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불공정함을 요구하는 거 저는 공정함을 모토로 합니다. 성정구에서는. 그래서 그런 요구는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기 2000년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던 해죠. 대충 그죠? 얼추 그때쯤일 것 같은데 2000년, 2001년 뭐 그쯤 되겠네요. 이때는 뉴 밀레니엄, 이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새로운 천년, 그죠? 2000년이니까. 그래서 2001년이 되고 21세기 관광 선진국으로 힘찬 도약. 관광 선진국으로 힘찬 도약인데 이때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제1회 셋째 줄에 있습니다. 국제관광교류의 증진과 국내 관광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해 주력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관광교류를 증진시킨다. 그죠? 관광교류를 증진시킨다. 그러니까 받고 쉬운 말로 하면 많이 오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도 많이 나가자. 우리가 전두환 정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자국민의 해외 여행을 허가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많이 불러오려면 상대적으로 우리도 그 나라에 가서 많이 소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정한 게임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걸 요구를 하죠. 그래서 국제 관광 교류 증진, 그 다음에 국내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코로나 전에는 경상북도 같은 경우야 타 지역은 참여를 안 했고 경상북도 가면 그 각 식당들이죠. 식당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외식업체 실태 개선. 그래서 대부분의 식당들이 한국 식당들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식당은 방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곳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것이 더 많습니다. 그 바닷가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가능하면 입식으로, 그러니까 의자와 테이블을 놓는 걸로 바뀌었죠. 부산 시내도 그렇고요. 그거는 국가에서 돈이 많아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바꿨는데요? 왜 방바닥에서 앉아서 식사하는 나라가 이제는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래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이 뭐에 불편함을 느끼는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 또 그런 것도 있죠.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왕창 오다 보니까 모두 다 중국인 관광객 집중을 하고 뭐 화장품을 팔고 김을 팔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관광은 외부의 특정한 작용에 굉장히 약하다. 외부의 변수에 굉장히 약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거나 간에 사드 사태가 되면서 한한령 내리고
관광객이 안 온단 말이에요. 중국은. 그래서 관광 기업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문회의나 그런 데 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라든가 이슬람권의 관광객을 모으자. 그래서 지금은 아르피나라고 해운대 있죠. 그게 이제 한국 도시공사 건물이었다, 도시공사 소속이었다가 관광공사로 넘어갔다가 다시 도시공사로 갔는데, 그래서 아르피나에다가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4번 그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끔 보면 이렇게 양탄 젓갈로 이렇게 절하죠. 각 가정마다 또 그게 돼 있고요. 코란에 그거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들의 예배를 볼 수 있는 곳이.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해운대에다 그걸 만들자고 그랬더니 바로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교회에서 그것만 하면 막 어쩌고 저쩌고 또 피켓 들고 시위를 해서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교회가 잘못한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용태세 확립은 중에서 지금은 수용태세 확립을 빙자해서 외래 관광객을 다양하게 불러 모을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얘기합니다. 왜 이슬람이냐고, 이슬람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세계 그 인구 분포를 보면 이슬람 종교를 믿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은 할랄 음식을 먹습니다. 할랄 음식. 그러니까 자세히 문화관광론 시간에는 이제 좀 되는데요. 할랄 음식 이런 게 뭐냐면 이슬람 율법 코란에 의하면 피를 보이면 안 되고 하여튼 뭐 청결해야 되고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또 돼지고기를 안 먹죠. 못 먹게 돼 있죠. 이슬람이 돼지고기를 못 먹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돼지는 빨리 상하죠. 이슬람의 출발은 아랍 쪽에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아랍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아랍, 예멘 그런 쪽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기후가 덥지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다른 고기에 비해서 더우면 빨리 상하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못 먹게 한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소가죽 같은 경우는 옷으로도 만들어 입죠. 근데 돼지 가죽으로 뭐 만들었다는 건 없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돼지는 그다지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못 먹겠어요. 지금 이슬람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신라면도 수출하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걔네들이 신라면을 수입을 안 했어요. 수입 금지 품목이죠. 왜? 라면에 스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돼지고기는 아예 들어가면 안 되고, 소고기 스프라도 소를 할랄 규정에 맞게 도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빠르게 우리나라 식품 회사들은 그들의 규정에 맞게 바꿔서 포장을 하고 바꾼 식재를 써서 수출을 한 거죠. 지금은 아랍 쪽에서도 한국 음식을 상당히 많이 수입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손님을 부르려면 손님의 취향을 파악을 하고 그 취향에 맞춰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오세요 하면 올 일이 없죠. 자기네들 종교에 어긋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3차 아셈 회의 했다고, 국제회의를 여러저러 했다 하는 거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서 셋째 줄 보면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했죠.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은 우리나라 관광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관광의 정의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일상 거주를 떠나서 특정 목적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현상, 즉 이동을 전제로 한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인천공항은 24시간 오픈합니다. 바다에 졌으니까 소음공해에서 시달릴 일이 없죠. 김해공항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가덕도로 가는 거고요. 가덕도에서는
시끄럽다고 뭐라고 데모할 일도 없고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일도 없죠. 그러니까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진 거예요. 24시간. 그래서 동남아의 동북아의 허브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저걸 하면서 관광객 유입은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이게 도약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002년에는요. 뒷페이지 보면 2001년이 한국 방문의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연장을 했죠. 연장한 계기는 2002년 한인 월드컵 축구대회, 그다음에 부산 아시안 게임, 이런 것들을 메가 이벤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메가 큰 거. 동네에 가면 메가마트 있죠? 메가가 크다는 거고, 이벤트는 사건, 큰 축제, 큰 이런 올림픽이라든가 이 월드컵 경기를 하면 경제적으로는 그닥 큰 이익을 보지는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국가의 이미지를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 전까지 사실은 이거 전에도 88 올림픽 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을 사람들은 6.25 전쟁, 한국 전쟁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외국 사람들은. 근데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그들한테 신기하게 돌아가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말이 있죠. 해외여행을 하면 해외에 나가면 우린 모두 애국자가 된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해외 나가보면 이 안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해외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은 진짜 선진국이에요. 모든 게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관광도 거기에 기여한 바가 크죠.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 전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욕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한국 관광객도 동남아 유럽 가면서 낙서하고 쓰레기 버리고 아무데나 소변 보고 그런 것들을 했던 게 창피하다고 신문에 많이 났었어요. 다 그 과정을 거치는 것 같죠. 어쨌든 이런 걸 했고요. 그 밑으로도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쭉 읽어보세요. 자, 강의 시간에도 교재 일부분만 읽고 강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읽어봐라 그러거든요. 읽어보라는 얘기는 굳이 그것까지 강의할 필요는 없다. 단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9페이지요. 이게 국가시험 같은데 많이 나오죠. 2011년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이요. 2011년에는 외래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었다.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한국으로 오는 관광, 한국의 관광 산업은 점점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담당 과목이 관광이라고 그래서 관광과 교수라고 그래서 지금 관광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보고 여러분들 신문 기사도 보고 하시면 이제 엄청나게 지금 관광이 전 세계적으로 뛰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서로 관광객을 못 불러들여서 지금 안달이에요. 바꿔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관광이 그들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국내 관광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세계 관광도 한 번쯤은 염두에 두세요. 뭐 희망적인 상황으로는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과 함께 답사를 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답사를 갔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 여기 책으로만 보는 것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답사를 꼭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답사를 통해서 가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비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을 하시고, 또 코로나가 일상 회복이 완벽하게 치유가 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라도 쓰고라도가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자꾸 다니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A분반, B분반 다 얘기를 했지만 요 교재만 갖고
관광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오산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면서 가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이라는 부산 시민공원 있잖아요. 시민공원 가서도 일단은 가서 즐기세요. 그러면서 잠깐 커피 한 잔, 뭐 친구끼리, 다른 과 친구라도 그렇고 다른 학교 친구라도 그렇고 내 그냥 우리 과하고 상관없는 친구라도 그러면, 야, 이 시민공원 하면서 뭐가 안 좋더냐, 뭐가 좋았냐 물어보라고요. 그런 걸 간단하게 메모해 놓고요. 그런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관광과는 지금 1학년은 팀 프로젝트가 없습니다만 2학년부터는 여러 과목에서 팀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아이디어 수집을 평소에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장점, 단점을 자꾸 생각해 보는 습관을 하셨던 분들은 취직을 하는데, 특히 면접 시험 같은 데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맞고요. 직장에서도 아이디어맨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결국은 대학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 여러분의 행복이 보장됩니다. 그냥 학교 왔다 갔다 시험이나 보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그런 시대는 끝이 났죠. 자 이제 3장 관광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관광사업은 건너뜁니다. 관광사업은 여행산업부터 해서 과목들이 많죠. 그래서 건너뛰고요. 4장으로 갑니다. 4장 관광객 행동의 연구요. 관광객 행동의 연구. 자, 관광객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나요? 뭐 잘 놀게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앞부분에서도 그렇죠. 외래 관광객 유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슬람을 갖고 예를 들었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뭐냐, 그걸 해소하면 더 많이 오겠죠. 좀 전에 부산 시민의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어떤 거에 만족을 하느냐, 그걸 알면 부산 시민공원도 더 좋게 꾸밀 수 있고, 아니면 부산 시민공원 2를 만들 때 그들의 의견을 굉장히 반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민들이 만족하고요. 시민들이 만족하면 관광객들이 또 부산 시민의 공원을 즐기고요. 여러분들은 관광객이 부산 시민의 공원을 즐긴다고? 뭐 그랬던 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광객은 해운대, 광안리, 뭐 광복동 그런 데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미국 뉴욕을 가면요, 많은 관광객들이 센트럴 파크라는 데를 갑니다. 그게 중앙공원이에요. 번역을 하면. 센트럴 파크이 왜 유명하냐면 대도시에 프레드릭 르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공원을 설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도 센트럴 파크 주변의 집값은 다른 지역의 5배, 10배 가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웬만한 미국을 소재,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는 꼭 센트럴 파크에서 찍은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럼 부산 시민의 공원도 그렇게 되리는 게 없죠.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 관광 자원론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관광이라는 이쁜 옷을 가지고 포장을 시키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죠. 아니, 돼지국밥도 그게 뭐 늘상 먹는 건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만족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식당도 외식 사업, 외식업, 뭐죠? 환경 개선 그런 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좌식을 자꾸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바꾸려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 이거 되게 재밌는데 왜 재밌지? 여기는 짜증난다.
왜 짜증나지? 뭐 때문에? 책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관광객 행동론, 이게 사실은 관광객 행동론이라고 그러는데 경영학과에서는 소비자 행동론이에요. 소비자 행동론.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죠? 최근 들어서는, 요즘은 모르겠고요, 화장품 가게에서는 올리브영인가요? 그 점원이 말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거 붙이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용어를. 그러니까 말 시키는 게 싫은 거예요. 손님 뭐 도와드릴까요? 뭐 그런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할 수 있게끔. 왜? 몇 년 전이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세대도 상당히 그런데요.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님이 말 시키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조용히 가고 싶은데 자꾸 말 시키면 짜증난다는 거죠. 근데 주인은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 가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아, 어떤 걸 사시려고 오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막 그러면 말 시키는 거죠. 피곤하다는 거죠. 말 안 시키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관광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MZ세대라고 그러죠. 여러분을 칭할 때는 밀레니엄 Z세대. 심지어 저도 MZ세대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소비자가, 저도 교수지만 나의 강의를 들어주는 학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자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걸 파악을 못하면 꼰대가 되는 거죠. 꼰대가 되는 거죠. 그건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광객 행동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관광객 행동론도 여러분이 2학년 때인가요? 우리 과의 이봉구 교수님하고 배우는 과목입니다. 근데 그게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기본적인 거를 하고 들어가면 편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갑니다. 이 챕터 하나가 다 한 과목씩이에요. 그래서 관광객 행동론하고, 아마 뒤에 가서는 또 여러분이 나중에 될 문화관광론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이번 학기가 끝날 것 같거든요. 자, 첫째 줄 봅시다. 관광 행동의 개념. 도대체 뭐가 관광 행동이냐? 관광이란 관광객의 소비 행동에서 비롯되는 사회 문화적 현상이다. 예, 여기서 나왔죠. 관광객의 소비 행동.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관광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노는 거. 그러면 관광객이 놀게끔 왜 놀거리를 제공하는데? 돈 벌려고 그러죠. 즉, 돈 번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에 온 관광객들이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돈 얘기는 없지만 여기는 소비 행동이라죠. 관광객의 소비 행동, 즉 관광객이 돈 쓰는 행동에서 비롯되는 사회 문화적 현상. 그것도 나이에 따라 다르겠죠. 연령대가 30대 중장년쯤 되면 특급 호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20대는 특급 호텔 가기는 부담스럽죠, 가격이. 근데 20대를 겨냥하면서 특급 호텔로 꾸며놓으면 조금, 물론 요즘은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20대임에도 불구하고 특급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네? 됐고요. 자, 일단 여기서 끊어서 앞에 과제를 내야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여기서는 아까 했던 게, 여러분 교재 87페이지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였다. 몇 년도에 개항을 했느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연도는 8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있습니다. 숫자만 0000년 하고만 쓰시면 됩니다. 됐고요. 아까 성적 공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고사 성적 공개할 때는 시험지만 점수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말 성적 때는 여러분이 과제를 안 내시면 1회당 마이너스 2점 감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결석을 하시면 시간당 2점 감점이 되고, 그 다음에 지각을 하시면 시간당 1점 감점이 되고, 그 모든 것을 합산해서 기말 성적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제출 안 하시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데, 안 하시면 그만큼 감점 사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점수 얘기는 진짜로 하기 싫고 점수 갖고 뭐 그런 거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어요. 저도 점수를 나눠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11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